자, 그러면 6월 12일 회담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회담에서 사인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회담은 그냥 선언적 합의, 비핵화를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런 선언적 합의를 하면서 종전선언을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6월 13일 날 문재인을 불러서, 아니면 지금 이번에 종전선언을 싱가포르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이 오더라도 상징적인 3자 선언만 하고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회담을 이후 다른 장소에서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문재인도 말렸고 트럼프도 말렸어. 아예 회담 자체가 살람입니다. 처음 만나서 그냥 하나마나한 상징적 선언하고 또 이 문재인까지 불러서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일자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판문점에서 7월 27일 남북미 3자 회담이 검토되고 있다. 7월 27일은 휴전을 한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몰고 앉았는데요. 이제 회담을 마치 밥 먹듯이 트럼프까지도 하면서, 김정은이 문재인하고 밥 먹듯이 회담하듯이 트럼프하고도 밥 먹듯이 회담을 하면서 뭐가 돼가는 것처럼 질질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얻어내고 대북제재 해제 얻어내고 비핵화는 설설 기어가겠다라는 북한의 의도에 트럼프가 말려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전선언을 트럼프 입에서 언급한 것은 비핵화는 기어가니까 이 기어가는 비핵화를 갖다가 덮기 위한 퍼포먼스로 종전선언을 이렇게 끄집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한 50년부터 보면 거의 70년에 가까운 전쟁을 끝낸다라는 상징적인 성과에 매달려서 지금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군 이렇게 철수 요구도 들어주면서 일각에서는 이 북한의 협상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불과 한 달 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중하게 자리를 떠날 것이다, 박차고 나오겠다고 4월 30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차례 회담을 할 거고 6월 12일 날 뭔가 사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숱하게 만나서 정리를 해갈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6월 12일 날 만나서 지금 거기서 끝장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비핵화 대신에 또 다른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예민하게 이 종전선언 문제를 받아들이지 이렇게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요즘 종전선언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전쟁을 끝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종전선언 문제는 비핵화가 다 완료되었을 때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비핵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던져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지가 무슨 성과를 얻었냐, 북한하고 전쟁 관계가 종식되어서 앞으로 비핵화가 잘 될 거라고 선물을 선제적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정교한 계산이 없이 협상 카드로 이렇게 덜렁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비핵화를 북한이 착수도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선물로 준 데 대해서
로라 로젠버그 전 미 국가안보회의 한중 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종전 논의와 관련해서 핵 문제는 뒤로 내버려 두면서 협상 주도권을 던져버리는 텅 빈 승리라고 꼬집었고,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북한이 이를 미국의 군사 옵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삼을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 상태가 끝났다고 약속했으니 주한미군은 축소하거나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미국의 핵 전략 사산들은 한반도로 오지를 말라고 이제는 북한이 당연하게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언급한 종전 선언 문제의 형식과 성격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종전 선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만 표현했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다루려는 종전 문제가 평화협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긴다면 미 의회도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징병, 병력 유지, 군 예산에 대한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결국 평화협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건데,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평화협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그러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 전문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종전에는 미 상원이 개입하는 게 미 헌법상의 관행이고, 그런 것이 없이 대통령이 그냥 종전선언만을 할 경우 권한 문제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겨서 미국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의 종전 관련 권한은 정치적 성격이고, 결국 실효적 성격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의회의 상원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종전선언이 되면 곧바로 평화협정을 밀어붙이려 해요. 물론 이 문재인 측에서는 비핵화가 진행되면 평화협정을 하겠다 하지만은, 비핵화가 마무리되고 나서 평화협정을 논의해도 해야지, 비핵화가 진행되면 가시화되면 평화협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북한을 한국도 정식 국가로 법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종전선언만으로는 지금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NLL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는 뭐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말을,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죠. 즉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북한이 우리 이웃 아니다 이래 말을 하면서 이웃한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어요. 지금 북핵 문제라는 부분에서 트럼프는 한국은 빠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주로 북한과 하겠다고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툭 하면 이 북핵과 ICBM은 미국하고의 문제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인 북핵과 ICBM을 이제 돈은 한국이 주로 내고 일본이 좀 내고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정부가 왜 너네들 ICBM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보고 돈을 내라 하냐고 오늘쯤 성명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작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북한에 철로 놔준다부터 인프라 구축해준다, 가스관 놓는다고 온통 떠들어댔으니 트럼프가 돈 못 줘서 안다라는 너네들이 줘라.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도 가서 북한의 농업과 의료 지원을 해주겠다고 어쩌고 했다가 망신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트럼프는
북이 제네바 때처럼 언제 돌변할까봐 알 수 없으니 제재 완화, 해제 여부 이런 부분만 결정을 하고 대규모 경제 원조는 미국이 안 한다 이러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860조에 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 의회나 이 여론의 설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항상 미국이 한국, 일본 안보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 너네들 방위비 분담을 늘려라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돈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냉혹한 사람이지요. 그러다가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중일 3국 모두 북한을 도와 북한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세금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라고 한 폼페이오 발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생세금 폼페이오하고 트럼프 둘이서 다 내면서 내용은 그렇다고 한국이 만족할 만한 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내용도 아닌데 돈은 너희가 다 떠안라고 한마디로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떼놈이 버는 식의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 폐기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요. 핵 폐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핵미사일 직접 폐기에 5조 3,700억 그 외 금정 사찰부터 추가적인 비용이 총 21조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공 비용이 있고요. 핵을 에너지하고 관련시킵니다. 북한은. 그게 10조 7,500억이고 경제 지원이 5조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21조라는 겁니다. 한국의 국토연구원은 북한의 노후한 인프라를 교체하는 데만 44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에 철도 도로 등 20년간 인프라 구축 비용이 150조라고 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특구 개발과 인프라를 합쳐서 10년간에 270조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줬는데 6월 1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향후 철도 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비핵화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돈은 천문학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남북이 경제협력으로 우리가 경제협력 지원금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시설을 반출하고 사찰에 드는 비용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있는 그 호텔 비용을 누가 낼 건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반값이 김정은이 반값이 650만 원 정도 나올 거라는데요. 자, 650만 원 반값을 북한이 낼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는 비행기 값하고 해서 한 수억이 들어간다라는데 이런 비용을 낼 부분도 없어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묵을 싱가포르의 플러턴 호텔에 기빈실 1박에 6,000달러, 650만 원 정도 한다라는데 자, 그런데 이 숙박비를 미국이 내면 모욕적이라서 싱가포르 정부나 한국이 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저거가 뭘 해주면 저거가 실제로 그걸 다 누리면서 남한테 돈을 떠넘기는 것을 예사로 해온 거지 국가예요. 그래서 이 호텔 반값도 내지 않을 인간들을 데리고 협상을 한다라는 트럼프와 한국이 정말 정상적이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싱가포르의 반값은 뭐 다 내주고 못 가서 안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죠. 문재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미국, 북한하고 데리고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사인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그냥 상징적인 합의만 그냥 이야기 선언만 하고 끝날 건데 거기에 가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몸이 안달이 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형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 합의도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면 거기에 가서 형식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말이라도 얻어내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청와대는 미북 회담 결과가 이렇게 잘 돼서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준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미북 회담이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모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야지요. 왜? 아무 성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사 성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되어서 비핵화가 되는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에 미북 회담에서는 성과는커녕 그냥 상징적인 선언만 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트럼프 김정은이 붙들고 앉아서 종전선언을 기어코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요.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만난 걸 보고 미북 회담으로 가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계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차분히 지켜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청와대가요. 예?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 이 정상이라고 봐요. 내가 오죽하면 직위를 안 붙이겠어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반핵단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김정은의 싱가포르의 호텔 비용을 작년에 받은 노벨 평화상 상금에서 내겠다고 합니다. 자, 이 단체는 세계 101개국이 소속 468개 NGO로 구성된 단체라는데요. 참 이런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도 웃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텔 비용까지 됐는데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반핵 단체는 돈 떼인 셈이 되겠죠. 알아서 내든가 말든가 하십시오. 한국 정부가 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을 건데 그래도 또 이렇게 김정은이는 참 좋겠습니다. 세계 어디를 입만 들고 다니면 잘 미겨주고 또 좋은 방 주는 사람 많아서요. 김여정이도 그렇고 김영철이도 그렇고 예? 비행기 탈 때는 저 돈으로 타는 거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 나머지 일행들은 이코노미 태워서 가는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전부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참 좋겠습니다.